안녕하세요. 엔통과 함께하는 투자여행 엔트롱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풍력발전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CS 베어링입니다. 길고 길었던 적자의 터널 끝에서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이 신호가 진짜인지 전문가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CS 베어링이 작년 4분기에 시장의 예상을 아주 저 멀리 뛰어넘는 실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과연 반짝하고 많은 일회성 이벤트일까? 아니면 정말 구조적인 체질 개선, 즉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 바로 이 점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볼까요? 오늘 저희는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실적부터 뜯어보고요. 그리고 CS 베어링을 둘러싼 풍력 산업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 회사만이 가진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순 없죠. 장밋빛 전망도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꼼꼼히 짚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부터 바로 시작하죠. 전문가님, 작년 4분기 실적이 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시장이 이렇게까지 놀란 건가요? 네,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시장에서는 CS 베어링이 4분기에 한 22억 원 정도 벌겠지 하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실제로는 37억 원을 기록한 겁니다. 예상치를 무려 70%나 넘어선 거죠. 계속 적자만 내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것만 해도 박수칠 일인데 그 규모가 시장의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의미가 큰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흑자 전환도 대단한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CS 베어링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CS 베어링의 진짜 고객은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들이잖아요. 이렇게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산업을 우리가 전방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한동안 정말 추웠던 이 글로벌 풍력 시장에 드디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CS 베어링의 고객사들이 다시 지갑을 열고 풍력 발전기를 더 많이 짓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든든한 순풍이 불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거니까 산업 전체에 좋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CS 베어링 안으로 돌려볼게요. 이 좋은 기회를 실적으로 딱 만들어낸 이 회사만의 성장 엔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리포트에서 콕 짚어준 핵심 동력이 궁금합니다. 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살림을 잘 챙긴 질적 성장, 다른 하나는 바깥에서 큰 기회를 잡은 양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질적 성장은 뭐냐면 고질병 같았던 베트남 공장의 수율이 드디어 안정됐다는 겁니다. 수율은 쉽게 말해 불량품 없이 제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즉 생산 효율성 지표거든요. 이게 잡히니까 수익성이 확 좋아졌고요. 양적 성장은 핵심 고객사인 미국의 지휘번호바 쪽으로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생산 효율을 꽉 잡고 외부적으로는 제일 큰 고객사하고의 거래가 빵 터지기 시작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딱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럼 이 엔진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걸로 보시나요? 이 숫자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네, 그 변화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2022년에 마이너스 171억 원, 작년엔 마이너스 19억 원으로 적자폭을 계속 줄여오다가 올해 2024년에는 드디어 플러스 10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자의 늪에서 흑자의 땅으로 올라오는 완벽한 U자형 반등을 이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분석의 근거로 삼고 있는 리포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엄청난 턴어라운드 전망이 구체적인 숫자로 딱 찍혀 있으니까 더 와닿네요. 하지만 투자의 세계 언제나 빚만 있을 순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투자라는 게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오히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엔트롱님.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회와 리스크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기회 요인이었던 바로 그 G번호바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지금은 이게 강력한 성장 동력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G의 사업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CS 베어링의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라면 G 버너바의 분기별 실적이나 수주 소식도 같이 챙겨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풍력산업 자체가 정부 정책이나 국제 유가 같은 외부 변수에 워낙 민감하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기회와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CS 베어링의 미래, 전문가님의 최종적인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베트남 법인의 질적 성장과 주고객사 GE를 통한 양적 성장을 발판 삼아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막이 올랐다. 앞으로의 숙제는 명확합니다. GE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축을 단단히 유지하면서 앞서 지적된 의존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사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 이게 바로 지속성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4분기 깜짝 실적으로 이제 돈 버는 회사가 됐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둘째, 베트남 공장 안정화와 GE향 매출 확대라는 쌍끌이 엔진이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고객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CS 베어링의 짜릿한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CS 베어링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투자 여행에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